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10월의 첫날인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 다시금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는데 오늘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우려감이 있기도 했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 바이오 쪽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일단 출발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도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1시간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도 꼭꼭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배트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천왕 함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종목 상담 있는 거 아시죠? 종목 고민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쪽에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많은 분들 해결해 드리려고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 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을 꼭 눌러서 들어오시면은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미리미리 들어오시고 장중에 시황 리딩 같은 이야기들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이야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좀 우려감 같은 거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 한 번에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아마 시청자분들 그런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시장은 좀 바닥은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수는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좀 전혀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인다. 또는 역시 좀 하락을 많은 종목들이 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텐데요. 지금 시장에 상당히 거래 대금이 좀 위축돼 있으면서 투자 심리도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 속에서 바닥만 다지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단기적인 테마주 위주로 그리고 개별 좀 재료가 있는 단기 세력주 위주로 좀 급등락들이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시장이 바이오를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인 오늘 하루지 않았을까. 그동안 좀 바이오 종목들을 보유하시면서 손실을 좀 크게 키우시면서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들은 오늘 좀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와줬는데요. 특히 신라젠이 오늘 그 임상 결과 발표 유럽 종합학회에서 그 완전관의 소식이 한 명 이제 나왔다라는 뉴스와 함께 상한가에 바로 직행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신라젠과 함께 HLB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임상 3상에 좀 성공을 하면서 상당히 강한 상한가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금일 같은 경우 또 저희가 좀 특별하게 좀 봐야 될 게 바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3인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가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이 시장의 바이오 섹터에 대한
저희가 필요한가 이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자세히 추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처럼 바이오 쪽에 호재가 나왔는데 앞으로 바이오 어떻게 갈까 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오픈 채팅방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에서 또 호재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가 지금 일본에 그 5G 통신 장비 진출을 처음으로 이제 일본발 진출을 했죠. 그 호재가 나오면서 아침 오전장 상당히 5G 그 관련 통신 장비주들이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오전 내내 수급적으로 좀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5G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장 막판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가 좀 코스닥에서도 순매수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와 5G 섹터가 함께 견인을 한다면 지수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흐름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IT 반도체 섹터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좀 지수 관련해서 꼭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좀 보시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종합지수 차트가 여러분들 그동안 바닥을 다지고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금 국내 증시는 하락 추세 구간에 아직까지도 갇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0을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는 그동안의 하락 추세, 작년 2018년부터 지속됐던 정점을 찍고 20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흘러내렸던 지금 하락 추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멈추려면은 최소한 횡보 구간이라든가 하단 박스권 구간으로 추세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 2060에서 2100 사이가 유지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후에 연말까지 2060에서 2100포인트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내년장도 이제는 좀 더 우상향으로 이제는 하락 추세를 멈춘 증시가 좀 더 한 발짝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렵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50에서 700 사이를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역시 장기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이제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접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지수대를 올 연말까지 회복하거나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 시장 전망까지 전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이 부분 참고하면서 시장 대응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장중에 정말 시황 리딩도 알차게 챙겨주시고 오를 만한 종목들 그때그때 변동성이 있을 때 대응 전략들도 알려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 천왕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누르고 오픈 채팅 탭 누르고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함께 들어오시고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 02-32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바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볼 종목은요. 3482님께서 남겨주신 서울옥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9,010원이고 비중이 15%다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9,010원이면은 너무 매수가가 높으시네요. 거의 한 반 정도 넘게 손실을 보신 것 같은데 손절 타이밍도 놓치신 것 같고 아마 사시고 나서 한 번도 안 오르고 계속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 매수하신 지는 제가 볼 때는 한 몇 개월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수하시고서 이제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려버리면서 이제 좀 손실을 키운 채로 그냥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한때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죠. 2018년도 하반기에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쉽게 말해서 미술품 경매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또 서울옥션에서 어떤 그런 좀 고가의 경매 상품들을 낙찰을 성공시키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수익성이 기대되고 뭐 해외 시장도 진출한다는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었죠. 그러면서 개별 주식이었지만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후로 주가가 거의 모멘텀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흘러내리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접어들어 버렸는데 지금 이 종목이 이제 기업 분석을 좀 해보면 수익성이 올해도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88억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지만은 올해는 이제 실적이 뚝 떨어지면서 마찬가지로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아주 개별적인 종목이고 그다음에 미술품에 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로서의 어떤 추세를 크게 만들어가기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더라도 손절을 좀 대응을 못 하신 게 좀 아쉬운데요. 지금은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상태에서는 손절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좀 중장기로 더 보유하시되 제가 볼 때는 7,000원부터 올라오게 된다면은 7,000원 부근부터 본전가 부근까지는 무조건 분할로 청산하시면서 추후에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울옥션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관건인데 지금 바로 좀 충격적으로 나오기보다는 반등할 때마다 7,000원 부근부터 매도하자라는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2님께서 남겨주신 극동유화 보도록 할게요. 매수가 3,450원이고 비중은 30%이십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우디 테러 때 한창 움직였다가 다시 또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3,400원대면 그래도 아주 높은 매수가는 그래도 다행히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추격 매수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거의 매수가가 좀 낮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긴 하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그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사우디 그 사태가 더 악화돼서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군사 옵션을 뭐 수행한다던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이란의 어떤 공격이 뭐 진행이 된다던가 이런다면은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사실상 모멘텀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하시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3,250원을 잡아드릴 테니까 3,25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에너지 파동상은 조금 더 조정 구간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2, 3일 내에 저점을 만들고 난다면 다시 한번 조금씩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본전가 부근까지 급등하지 않고 올라온다면 한번 비중 축소나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뉴스가 터지면서 급등한다면 반드시 그냥 수익 청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극동유화도 자세한 대응 설명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바로 전화 연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네, 연락 주셨네요. 자, 오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서울 반도체요. 서울 반도체요. 얼마에 사셨어요? 16,300원에 30%. 16,3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지금은 살짝 손실 중이긴 한데 이 종목 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약간 손실 중이시긴 한데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그 LED 관련 기업 중에서는 이제 뭐 살아남은 유일한 기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전장 사업 부분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지만은 실적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작년과 재작년에 상당히 좋았죠, 실적이. 그래서 거의 1,000억 가까운 실적을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실적 예상 컨센서스가 약 한 650억 정도로 이제 좀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밀렸어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종목은. 그러면 이제 수급적인 차원을 좀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수급적인 차원에서도 최근에 이제 모멘텀이 좀 상실되다 보니까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강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좀 열악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적, 실적 부분에서도 좀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뭐, 코스피 포함해서 상당히 시장이 지금 거래대금이 축소된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네. 많은 종목들로 좀 이렇게 매기가 확산되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가는 종목만 일부 가거나 가는 섹터만 가는, 그리고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보유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굳이 손절가 12,650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아마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굳이 꼭 너무 수익을 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고, 어떤 그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변화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종목은 본전가 부근에서는 한번 청산하시고 다른 종목을 한번 갈아타 보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서울 반도체 조금 무거울 수 있으니까 종목 교체 의견 주셨어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509님께서 남겨주신 제넥신 한번 볼게요. 제약바이오주죠. 매수가는 62,000원이고 비중은 10% 갖고 계시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아까 살짝 살펴본 것처럼 제약바이오주가 오늘은 괜찮았는데 워낙에 그동안 많이 빠져서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번에 팔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볼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제넥신 같은 경우에 툴젠하고의 어떤 그런 카티 공동 치료 개발 업무 협약도 다시 이제 또 진행을 하고, 뭐 이제 호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당히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움직인 게 거의 아마 1년 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분위기는 지금 투자 심리가 너무나 위축돼 있던 바이오가 또 이제 낙폭 과대가 워낙 컸었죠. 그동안에 뭐 반토막이 아니라 뭐 70%, 80% 심지어는 뭐 10분의 1 토막까지 난 그런 종목들도 많죠. 그만큼 시가총액도 많이 가벼워졌고 많이 낙폭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게 최고의 악재고 가장 많이 빠졌다는 게 최대의 호재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찌됐던 투자 심리가 이렇게 하반기 찬바람이 불면서 유럽 쪽으로 이제 종양 학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있는 과정 속에서 최근에 또 이제 좀 좋은 소식들이 이제 전해졌죠. 그래서 이제 좀 그동안의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라는 느낌이 오늘 좀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더 이상 터질 악재가 이제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임상, 삼상이 또 깨진다던가 이런 대형 악재들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좀 더 약간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너무 낙폭이 컸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가 단기 기술적으로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내일부터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본전가 위에 충분히 좀 더 올라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도. 그래서 66,000원부터
네, 7만 원 구간에서는 분할 수익 대응하시면서 매물대 소화 과정을 좀 체크하시면서 분할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주 이야기 비밀처럼 안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하시더니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셨으니까 이 제네신 같은 경우 조금 더 보유하시고 반등 시 그때 다시 좀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바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PC 삼립. SPC 삼립이요. 네, 매수가랑 10%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8,000원요. 98,000원의 비중은요? 10%. 10%요. 98,000원이면은 지금 살짝 물려 계신 정도인데 최근에 이 종목이 좀 올라가서 따라 사신 것 같기도 해요. SPC 저도 아니요, 먼저 104,000원한테 그러셨어요. 팔았거든요. 그렇구나. 일단은 저도 빵 좋아하니까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참 됐어요. 한 올라오는데 조금 팔고 11만 원 근접하면 팔라고 먼저 104,000원 갈 때 못 팔았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빠져버렸는데 네. 조금 더 사도 괜찮은지 그 정도 갈 수 있을런지. 지금 뭐 개별 종목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올해 예상 컨센서스도 약 한 609억 정도 되는데요. 지금 퍼로 환산했을 때는 PER이 좀 2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저평가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기술적으로 좀 최근에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반응하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네. 조금 보유하셨다가요. 네. 10만 5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왜 10만 5천 원을 잡아드렸냐면 지금 최근에 바닥을 찍고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가 밀렸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밀렸는데 이 밀린 구간에서의 고점이 10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4,000원 찍을 때 5,000원에 매도 주문 넣어놨는데 못 팔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10만 4천 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만 4천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밀리면서 바닥권에서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거래량도 아주 크게 예전 거래량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10만 4천 원 기준 잡으시고요. 10만 4천 원을 이번 다시 한번 오늘 지금 반등 자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좀 천천히 반등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10만 4천 원을 돌파해야만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11만 한 3천 원에서 11만 한 5천 원까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아셨죠? 조금 더 사면 어떨까요? 10% 정도? 지금 굳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비중 늘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파 동상 아직까지는 조금 더 바닥 자리 확인이 필요해요.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종목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 95,000원 부근에서 좀 더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온다면 10만 4천 원 부근에서부터 수익 실현 좀 하시고요. 분할로 10만 4천 원을 돌파하면 나머지를 한 11만 5천 원까지 목표가 보시면서 분할 수익 대응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래 갖고 계셨지만 급하게 보시지 말고 반등 시 매도 전략으로 그 부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안암전자요. 안암전자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760원 4,760원에 비중은요? 프로요. 10%요. 비중이 네. 크진 않으신데 아이고 이거 꽤 오래 갖고 계셨겠어요. 아남전자. 아이고. 1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마음고생 많으셨겠네. 바로 저희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남전자 도와주시죠. 아,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아유, 1년 동안 보유하셨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은데, 예, 이 종목 그때 매수하신 타이밍이 시기가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작년 한 4, 5월 달에 샀는 거, 언제 샀는 거 잊어버려갖고. 아, 4월 달. 작년이면은 아마, 한 작년 초에 그 급등했을 때, 그때 거의 예, 고점에서 매수하셨군요. 그랬다고. 네네네. 그런 것 같아요. 작년 2월 정도에. 올라가지고. 예. 일단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슈가 있었죠. 그 삼성에서 이제 하만을 인수하면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납품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이제 큰 1차, 그쵸? 예. 2017년도에 한번 큰 상승세를 한번 보여주고 또 작년에도 한번 그래서 큰 상승 흐름이 나왔죠.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이 구간에서 한번 튀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차트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해놓은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예, 이 구간에서 한 번씩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주가가 튀어오르긴 했는데, 자, 보시면 어떻죠?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예, 낮아지고 있어요. 예,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튀어오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종목은. 예. 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 비중이 좀 아주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일단 홀딩, 장기 홀딩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여기서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약 한 1,800원에서부터 2,000원 구간은 거의 지지 자리로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만 지지가 된다면 1,8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일단 무조건 홀딩을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그냥 좀 더 보유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게 가져가신다면 제가 볼 때는 약 한 튀어 오른다면은 한 3,300원까지는 튀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3,300원 기억해 주시고 3,300원 부근부터는 한번 청산하셔가지고 한번 탈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예. 네, 이 종목이 만약에 진짜로 추세 다시 한번 어떤 모멘텀이 강력하게 재료가 수반돼서 가기 위해서는 3,900원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요, 지금 털어보려고. 네? 아니, 지금 매도 해보려고. 지금 매도 하시겠다고요? 예. 조금 더 이제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 만약에 예. 매도하고 현금 보유를 하시면서 좀 더 탄력 있는 새로운 섹터나 새로운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매도를 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단기 사이클 상 반등 자리가 만들고 있으니까요. 2,500원부터는 분할로 대응하셔가지고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500원에서 2,700원 돌파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 보이니까 반등이 나올 때마다 2,500원부터는 위로 분할로 지속적으로 청산하셔가지고 현금 확보하신 다음에 좀 더 시장에서 조금 수급적으로 강한 종목들 한번 차분히 골라서 대응하신다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아남전자 오래 갖고 계셨을 텐데 잘 빠져나오시면서 종목 교체 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참고해 주시고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도 저희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종목명은요? 네, 저 마크로젠이요. 마크로젠이요. 아유,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350원에 네. 40%입니다. 40% 24,350원이에요. 아이고, 40. 오늘 아깝게 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다가 말았네요. 저희 한번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매수가가 좀 낮으신데, 네네. 그, 비중이 좀 40%예요. 그죠? 네네. 예, 좀 많이 몰빵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좀 바이오 섹터를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예, 지금 바이오 쪽을 지금 많이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 바이오 중에서도 이 업체가 그래도 제 재무 구조가 제일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예, 정부 정책수에도 좀 받았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참 괜찮아요, 사실. 상당 지금 현재 조금 뭐 손실 중이긴 하신데 충분히 그냥 마음 편하게 보유하신다면 지금 제가 오늘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뀐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추가적인 바이오 섹터의 움직임이 나온다면은 코스닥 지수 상승, 반등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닥이 지난주 계속해서 조정받을 때 아마 이번 주 중에 반등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예전처럼 바닥까지 밀리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620,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오늘 반등 자리가 나오면서 코스닥이 추가적인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조금 가져간다면 아마도 바이오 섹터가 이끌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지금 그 셀트리온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상당히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바이오 섹터 수급이 좋았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난다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굉장히 아직은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좀 보유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다 바이오 종목이 비슷한 흐름이지만은 워낙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많이 밀렸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매물대 소화가 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 28,000원 정해 드릴 테니까요. 28,000원부터는 좀 더 수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분할로 대응하실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3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단기 상승 구간에서 3만 원을 찍고 밀린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또 바닥을 만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28,000원부터 3,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정해 드리면서 수익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잘 대응해 주시고요. 자, 빠르게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685님께서 남겨주신 신라젠을 볼게요. 신라젠 드디어 나왔습니다. 매수가 9,610원이고 비중은 20%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상승에 뭐 정점을 찍은 종목이죠. 오늘 상한가에 드디어 갔던 종목입니다.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10,000원대이긴 해요. 근데 이분은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잘 따라가셨는데 이후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제가 방송 전에 앵커님께 신라젠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렇죠. 뭐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좀 더 보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신라젠이 워낙 많이 그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최근에 아마 지금 한 며칠 전에 이제 저점에서 그냥 매수를 과감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밀렸다가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는데 이제 아주 바닥권에서 용기 있게 나름대로 잘 대응하셨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신라젠이 거의 15만 원을 넘게 이제 기대감에 급등을 했다가 결국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한 7만 원, 6만 원권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이제 좀 임상
데이터들이 좀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하면서 거의 그냥 뭐 70% 80%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자 이제 10,000원이던 주가, 지금 현재 주가 위치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인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한 2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가격대 매수하신 분은 2만 원 이상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죠. 하지만 기존에 뭐 5만 원, 6만 원 또는 뭐 7만 원, 8만 원, 10만 원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뭐 상한가가 몇 번을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정말 반토막까지 회복되기도 힘든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 이분께는 이제 저점에서 용감한, 과감한 저점 매수에 수익 내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 기술적 상승 통해서 한 24,000원에서 2만 원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때 분할로 좀 수익 대응하시면서 큰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승부사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수익 청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시간 제한이 있어서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 매일 이 시간에 상담이 있으니까요. 오늘 채택 안 되신 분들 내일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 마저 또 내일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주식천왕 전문위원과 못다한 이야기 더 하고 싶다, 직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배트맨 주식천왕이라고 치시고 바로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내일 장 전부터 장 마감할 때까지 실시간으로 많은 이야기 소통하면서 전략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바로 또 강의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네, 손만 댔다 하면 두 자릿수 수익률 올리는 주식천왕 전문위원회 강의 들어보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강의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기술적 분석에 대한 기초 강의들을 좀 쭉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편으로 이제 패턴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캔들 분석이라든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건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기술적 분석에서 또 말씀드리는 패턴 분석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들어봤을 용어들이고 또 패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기 때문에 아마 직관적으로 좀 느끼실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충분히 좀 강의를 듣고 배우신다면 앞으로 좀 더 내가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패턴으로 쌍바닥 패턴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W자형 패턴 또는 바닥권에서 이중 바닥을 만드는 패턴이라고들 하죠. 그래서 보통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쌍바닥 중에서도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우리가 일명 짝꿍댕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쌍바닥 패턴이 훨씬 좀 더 강력한 매물 소화를 더 할 수 있는 종목 패턴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큰 하락 추세 중에서 한번 바닥을 만들죠. 이 구간에서 바닥을 만든 다음 기술적 반등을 하지만은 매물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주가는 밀리게 돼 있죠. 그리고 밀렸을 때 다시 한번 두 번째 바닥을 만들 때 그 전 저점보다도 저점이 높아지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었을 때가 바로 쌍바닥 패턴의 매수 급소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간다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그 전 쌍바닥 패턴을 만들 때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밀렸던 이 구간, 직선으로 그어진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완성, 추세를 이제 돌려세우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다시 한번 또 밀리겠죠. 그러면서 바닥권에서 지그재그 패턴으로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돌파 체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구간으로 여기서부터는 분할로 대응을 한다든가 수익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또 2차적인 급소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주가는 이렇게 정방향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세우는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흔히 간혹 또 만날 수 있는 좀 안정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패턴들을 잘 찾아보신다면은 아마 수익을 내시는데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V자 패턴인데요. V자 패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쉽지는 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돌발악재에 의해서 보통 급락이 나오게 되죠. 그랬을 경우에 급락이 나온 다음에 급반등이 바로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돌발 이슈나 시장 돌발 변수 때문에 시장 급락에 의한 급락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종목에 대한 이슈나 악재들이 급락을 보여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루머나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또는 수급에 의해서 바로 다시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V자 패턴일 경우에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주가를 원위치로 회복하려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번 많이 올라왔을 때 바닥권에서 50% 가까이 올라왔을 때는 한 번쯤 매도하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 너무 매수로 대응한다기보다는 이미 급하게 벌써 바닥권에서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본전가 대응을 한다던가 한번 매도 대응으로 하는 것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상승세기형. 이거 상당히 중요한 패턴인데요.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런 패턴들을 좀 접하게 될 겁니다. 자주. 그런데 보시면은 고점은 계속해서 일직선상, 쉽게 말하면 고점은 일괄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저점은 점점 높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패턴은 세력에 의해서 고점에서 좀 눌려주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오르려고 하는데 누군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가 밀리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는 내려오면 다시 주워 담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가가 반등했을 때 다시 한번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눌러주는. 근데 보면은 또다시 저점을 높이면서 다시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패턴은 대부분 어느 정도 이 전 고점 부근을 수렴하는 구간에서 돌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상승세기형으로 돌파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하신다면은 이런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 그리고 고점에서의 매도 그리고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돌파 시 매수에 들어가면서 수익을 키워나가는 그런 투자 패턴을 가져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바로 하락세기형이죠. 자, 하락세기형은 상승세기형하고 좀 다른 패턴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점은 지속적으로 해서 낮아지는 케이스죠. 그리고 저점은 지속해서 지켜주면서 저점은 횡보하는, 즉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진다는 것은 누군가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반등하면 매물을 내놓고 반등하면 매물을 내놓기 때문에 매도세가 아직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지지라인, 저점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면서 튀어오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매도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추가적인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패턴에 대해서 유의해서 매수에 가담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접근하는 것을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지옥문 오픈 패턴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서 가장 그 위험한 매수 타이밍이 바로 이런 패턴인데요. 주가가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굉장히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가고 신고가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쉬어가는 구간이냐,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이제는 끝났느냐, 모멘텀이 끝나면 주가는 밀리게 돼 있죠. 예.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지옥문 오픈 패턴. 제가 이름 붙였는데 이런 종목을 잘못 매수하시게 되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제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죠. 그 중에 하나의 패턴이 바로 이중 천정형 패턴, 즉 M자형 패턴인데요. 자, M자형 패턴은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지속해서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 파동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서 최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밀립니다. 그리고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데, 그 두 번째 반등했을 때 최고점 부근에서의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게 되는 바로 M자형 이중 고점을 만들고 밀리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바로 모멘텀이 약하기 때문에 밀린 건데요. 이런 패턴에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1차 매도 시점이 바로 두 번째 고점이다라는 거, 그리고 2차 매도 시점, 만약 최고점에서의 매도를 놓치셨다면 2차 매도 시점 바로 전 저점들을 지속해서 높이면서 올라온 추세선에 바로 크로스하는 점, 이 부분이 2차 매도 시점이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 종목 밀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매수 시점이구나 하고 이미 추세를 바꾼 상태에서 매도할 시점에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제가 표시해드린 지옥문 오픈 구간인데요. 여기서 절대로 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놓쳤을 때 여기서라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대부분 지옥문 오픈 패턴, M자형 패턴에서 이 가이드라인,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주가는 크게 밀려버리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페이크로 속아서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삼중 천정형 헤드앤숄더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산을 하나 큰 산을 만들고 양 어깨, 사람의 양 어깨처럼 작은 고점을 만드는 바로 삼중 천정형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약간 그림 모양이 좀 잘못되어 있긴 하지만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고점을 하나 만들고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최고 고점을 찍은 이후에 전고점 부근까지 못 가고 다시 낮은 산을 만들면서 양쪽 어깨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점들이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자리에서 반드시 탈출하셔야 된다라는 거, 예. 그리고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례 분석을 좀 보실 텐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상승 랠리를 1년 가까이 하면서 그때 당시 300만 원 가까이 찍었던 그런 종목이죠. 자, 보시면은 자, 저점을 이은 추세선을 쭉 이어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게 되죠. 여기 고점을 찍은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로 조정 구간에서 전저점,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바로 이 구간에서는 절대로 전고점 돌파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때는 매도 시점이다라는 거. 이걸 돌파하지 못하고 매도를 놓치게 되면은 그 뒤로 계속해서 주가는 흘러내리는. LG화학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계속해서 고점을 높인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M자형으로 모양을 만들고 크게 하락을 하죠. 그리거나 또 한 번에 전체 봉으로 따지더라도 크게 하락한 이후에 다시 올라오지만은 어떻죠? 양 어깨,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보여주면서 양 어깨만큼의 고점을 더 돌파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크게 밀려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실 게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중 천정형 패턴을 만들고 무너졌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하락 패턴 구간, 고점에서 물리면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주식천왕의 강의를 이번 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